부동산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수도권 일기 신도시 지역에서 인근 여러 단지를 하나로 묶어 통합 재건축을 진행하는 동시에 주민들의 사전 동의율을 높여 선도지구에 뽑히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는 등 선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송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일 성남시 분당 순회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주민설명회 모습입니다. 이날 설명회에는 700여 명의 양지마을 아파트 소유주들이 참석하는 등 성황을 이뤘습니다. 재건축추진위원회는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말로 예정된 재건축 선도지구에 지정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선도지구란 일기 신도시를 향후 어떻게 재건축할지 보여주는 일종의 시범사업지구로 지정 시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가격 선점 효과도 기대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한 지역에서 여러 재개발 재건축 단지를 비슷한 사업 속도로 진행할 수가 없거든요. 사업 속도 면에서 좀 혜택을 볼 수 있겠죠. 정부가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구체적 기준을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양지마을을 비롯한 분당 내 10여 개 재건축 추진단지를 대상으로 이 대형 건설사와 신탁사들의 물밑 작업도 치열한 모습입니다. 차적으로 이제 주민분들께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다음 단계는 그 시공사 이제 요즘 그 주거 트렌드들 설명해드리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에요. 선도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주민 참여도가 중요합니다. 때문에 각 단지 재건축 추진위들은 주민들 대상으로 참여율 끌어올리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양지마을의 경우 전체 4,392가구 중 3,200가구가 재건축에 동의하며 동의율 70%를 넘겼습니다. 뉴스토마토 송정은입니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경매시장 경쟁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회복 조짐을 보이는 반면 수익형 부동산은 침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원 경매에 나오는 물건은 급증한 반면 낙찰률과 낙찰가율은 하향세가 뚜렷한 모습입니다. 9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법원 경매에 붙여진 전국 지식산업센터는 총 23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 급증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경매 진행 건수는 2022년 403건에서 지난해 688건으로 70% 늘어나는 등 2년째 급증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수익형 부동산인 상가와 오피스텔 시장도 고전 중인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오피스텔 거래량은 2022년과 2023년 각각 전년 대비 31%, 38% 감소했습니다. 매매가는 2022년 7월 이후 20개월 연속 하락세입니다. 수익형 부동산과 달리 아파트의 경우 경매 시장은 평균 경쟁률이 2001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며 온기가 도는 모습입니다. 지지옥션의 3월 경매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2,663건으로 전월 대비 10% 늘었습니다. 평균 응찰자 수도 전월보다 1.1명 증가한 9.7명이었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1년 1월 이래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지난달 30일 GTX A 노선 일부 개통과 함께 동탄 신도시 내 아파트 상승 거래 기류가 포착됩니다. 일부 단지에서는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동탄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다소 상기된 모습입니다. 5일 한국부동산원의 4월 1주차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시 아파트 매매가는 영천동과 오산동 단지 위주로 전주 대비 0.11% 올랐습니다. 영천동과 오산동 모두 GTX A 노선 개통 수혜를 입는 동탄역 인근 지역입니다. 동탄역 인근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아실에 따르면 동탄 역세권에 위치한 동탄역 롯데캐슬 단지 전용 면적 102.71제곱미터가 지난 2월 22억 원에 손바뀜했습니다. 해당 평수는 지난해 8월에는 20억 원, 9월에는 21억 원에 거래된 바 있습니다. 다만 동탄 신도시 내 아파트 매매 가격 급등 현상은 역세권 등 일부 단지에만 한정돼 있는 만큼 교통 호재로 인한 추세적 상승으로 보기에는 무리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내 건설기업이 유가 하락과 고금리 등으로 수년간 해외 수주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최근 대규모 수주 소식이 이어지며 제2의 중동 붐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유가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중동 지역 산유국들이 플랜트 발주 확대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여기에 정부가 원팀 코리아를 통해 전 세계 대형 건설 프로젝트를 지원하겠다고 나서 긍정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 E&A와 GS건설은 아람코로부터 총 72억 2천만 달러, 우리 돈 9조 6천억 원 규모의 파드힐리 가스 증설 프로그램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수주 금액은 삼성 E&A 약 60억 달러, GS건설 12억 2천만 달러입니다. 삼성 E&A의 수주 금액은 창사 이래 최고이자 국내 건설사가 사우디에서 수주한 공사 중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해외 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경제협력체 걸프협력 이사회 등 주요 산유국의 재정 여력이 증대되면서 국내 건설사들의 중동 및 플랜트 수주 환경은 유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 발주 환경 개선이 기대되는 중동의 성장률은 11.7%로 평균 성장률 6%를 상회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 부동산 주요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다양한 지표를 통해 부동산 시황을 살펴보는 위클리 부동산 시황입니다. 송정은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토마토 송정은 기자입니다. 지표를 토대로 부동산 시장의 주요 흐름을 분석하는 위클리 부동산 시황입니다. 지난달 상승 전환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 아파트도 이번 주 하락에서 상승으로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 상승 전환에 힘입어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하락세는 마이너스 0.01%까지 폭을 좁혔습니다. 전세 가격 상승세도 여전합니다. 이번 주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은 전주 대비 0.03% 올랐으며 서울과 수도권 모두 전세값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통계 공표 지역 전국 178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한 지역은 53곳에서 59곳으로 늘었습니다. 하락 지역은 115곳에서 104곳으로 줄었습니다. 지역별로 자세한 수치 변화 살펴보겠습니다. 4월 2주차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은 마이너스 0.01%로 지난주 대비 하락폭이 0.02%포인트 줄었습니다. 수도권은 전주 마이너스 0.01%에서 0.01% 상승으로 전환했고, 서울은 지난주 0.02% 상승보다 소폭 오른 0.03%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5대 광역시는 지난주와 같은 마이너스 0.04%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세종은 지난주 마이너스 0.35% 하락에서 이번 주 마이너스 0.14%로 하락폭을 다소 줄였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3주째 오르고 있습니다. 여전히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상존하고 있는데요. 이에 정주 여건이 양호하고 정비 사업이 진행 중인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매수 문의 역시 증가하는 모양새입니다. 서울 강북 지역 14개 구는 전주 대비 0.02% 상승했습니다. 이른바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에서 도봉이 전주 대비 0.02%, 노원이 0.01%, 강북구가 0.01% 매매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용산구는 산천과 이촌동 대단지 중심으로 0.07%, 마포구는 아현, 창정동 주요 단지 중소형 규모 위주로 0.07%, 광진구는 광장, 구이동 대단지 위주로 0.05% 상승했습니다. 강남 11개 구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주보다 0.03% 올랐습니다. 구로와 금천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두 지역 모두 거래와 매수 문의가 다소 한산한 모습을 보이면서 전주 대비 각각 0.02%, 0.01% 매매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반면 양천구는 목동과 신월동 위주로 0.06%, 서초구는 반포, 방배동 주요 대단지 위주로 0.06%, 영등포구는 여의도, 신길동 위주로 0.05% 상승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인천이 지난주 보합에서 상승으로 경기가 하락에서 보합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번 주 인천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02% 올랐습니다. 서구는 청라와 가좌동 위주로 0.03% 하락했습니다. 반면 중구는 중산, 신흥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0.07%,
미추홀구도 주안과 도화동 주요 단지 위주로 0.07%, 연수구는 동춘, 송도동 위주로 0.04%, 부평구는 삼산, 부평동 위주로 0.04% 상승하며 인천 전체 아파트 매매가는 보합에서 상승 전환했습니다. 경기도는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지난주 하락에서 보합으로 전환했습니다. 안양 동안구는 입주 물량 영향이 있는 호계, 비산동 위주로 0.11%, 고양 일산 동구는 식사와 풍동 위주로 0.08%, 이천시는 송정동과 부바릅 구축 위주로 0.08%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오산시는 세교와 오산동 위주로 0.12%, 고양 덕양구는 덕은과 행신동, 준신축 위주로 0.12%, 화성시는 병점과 진안동 위주로 0.09% 상승하는 등 이른바 GTX 호재 지역이 상승 거래를 이끌었습니다. 지방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03% 떨어졌습니다. 다만 눈에 띄는 하락세를 보였던 세종의 하락폭이 다소 줄었습니다. 세종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주 마이너스 0.35% 하락했었는데 이번 주에는 하락폭을 마이너스 0.14%까지 줄였습니다. 5대 광역시 전체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04% 떨어졌습니다. 지난주와 같은 하락폭입니다. 이 중 대구는 0.04%, 부산은 0.06% 전주보다 떨어졌습니다. 8개 도 중에서는 경북이 보합에서 상승세로 전환하며 유일한 상승 지역으로 기록됐습니다. 경북 전체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주보다 0.01% 올랐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시장 상승 전환이 눈에 띄는 가운데 전세시장 강세도 여전합니다.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은 지난주와 같은 0.03%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전주 대비 0.06% 오르면서 작년 5월 이후 47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지역 내 역세권, 학군, 신축 등 정주 여건이 양호한 인기단지 중심으로 전세 수요가 꾸준한 상황입니다. 이에 상승 거래도 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 매물이 부족한 현상까지 관측되면서 전세 가격 강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강북 14개구 아파트 전세 가격은 전주보다 0.09% 올랐습니다. 은평구가 불광, 녹번동 대단지 위주로 0.19%, 용산구는 이촌, 산천동 위주로 0.15%, 동대문구는 청량리와 전농동 위주로 0.11%, 중랑구는 면목, 신내동 역세권 단지 위주로 0.10% 올랐습니다. 서울 강남 11개구 전세 가격은 지난주보다 0.03% 올랐습니다. 동작구는 노량진과 사당동 위주로 0.12%, 금천구는 가산, 시흥동 대단지 위주로 0.08%, 구로구는 개봉과 구로동 위주로 0.06%, 서초구는 반포, 서초동 주요단지 위주로 0.06%, 강서구는 가양, 방화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0.04% 전세 가격이 올랐습니다. 인천 아파트 전세 가격은 지난주보다 상승폭을 0.02%포인트 키운 0.17%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부평구는 청천과 부계동 위주로 0.33%, 미추홀구는 도화와 용현동 등 정주 여건이 양호한 단지 위주로 0.24%, 연수구는 송도와 연수동 신축 위주로 0.21%, 남동구는 논현, 간석동 위주로 0.18%, 중구는 송월동 일가와 신흥동 일가 위주로 0.08% 올랐습니다. 이번 주 경기도 아파트 전세 가격은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소폭 줄은 0.06%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안성과 동두천, 광주는 전세 가격이 전주보다 떨어졌습니다. 안성시는 입주 예정 물량이 많은 아양과 당왕동 위주로 0.08%, 동두천시는 송내, 생현동 위주로 0.07%, 광주시는 장지와 송정동 위주로 0.05% 전세 가격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이 반면 성남 중원구는 재건축 이주 수요가 있는 은행과 중앙동 위주로 0.34%, 수원 영통구는 신생아 특례대출 수요가 많은 메탄과 영통동 위주로 0.23%, 광명시는 하안, 광명동 위주로 0.22% 상승했습니다. 지방아파트 전세가의 경우 서울 수도권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이 긴 하락세를 끝내는 지역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5대 광역시의 경우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보합세를 보이는 등 전세 가격이 다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 전체 아파트 전세 가격은 전주 대비 0.01% 떨어졌습니다. 5대 광역시 중 대구는 전주 대비 0.03% 떨어졌는데요. 대전은 서구의 둔산동과 도안동 위주로 전세 가격이 오르면서 보합세로 전환했습니다.
8개 도 중에서는 전북이 유일하게 0.04%의 전세 가격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상반기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였던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됐습니다. 부동산 업계와 전문가들은 총선 결과보다는 이 고금리와 경기 침체, 건설 자재값 인상 등 대대외적인 경제 상황이 더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과 지방 간의 양극화 해소는 요원할 전망입니다. 매매 가격 등의 지표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이 완만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지만 지방에는 여전히 이 미분양 등의 변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전세 시장의 경우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소야대 국면이 이어지면서 이른바 임대차 입법 폐지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전세 사기 여파로 인한 빌라 전세 수요는 계속 줄면서 이는 아파트 전세 수요로 계속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세 가격은 비수기로 꼽히는 6월과 7월경에는 다소 안정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시황이었습니다. 청약 캘린더 시간입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이번 주 주목할 만한 청약 정보들 확인해 보시죠. 송정은 기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느덧 완연한 봄이 됐는데요. 청약 시장에서도 좀 봄 분위기 기대해봐도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청약홈 개편과 이 총선 등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큰 이벤트가 끝나고 이 본격적인 봄 이사철에 접어들면서 청약 시장도 전부 다 활기를 띠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수도권에 있는 광명시와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에 공급되는 아파트 단지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3월 18일 청약 캘린더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부산 기장군의 일광 노르웨이 숲 오션포레 단지의 분양 일정 변경이 있어서 소개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유림 ENC가 시공하는 이 단지는 부산 기장군 일광읍 2002 720-2번지 1원에 들어섭니다. 단지 규모는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 11개 동의 부대 복리시설이 들어가고요. 총 가구 수는 1294가구로 대단지입니다. 모두 일반 분양 대상입니다. 주차 대수는 1962대로 세대당 1.5대입니다. 동해선 일광역 역세권 단지입니다. 단지 가까이에 부산 도시철도 4호선 연장선인 기장선도 추진되고 있어 향후 더블 역세권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광 해수욕장이 인접해서 바다 조망이 가능하고요. 단지 주변에는 일광산, 일광 이천 생태공원, 삼성 숲공원 등 녹지도 풍부합니다. 단지 내 약 1만여 평의 조경 면적과 1,300여 평의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되는 리조트형 하이엔드급 아파트라는 점도 특징입니다. 또 삼성물산이 설계한 에버랜드 테마를 적용한 사파리월드와 캐리비안 베이 등 특화 놀이터도 있어서 어린아이를 둔 부모님들의 관심도 높은 편입니다. 커뮤니티 시설은 라운지존과 패밀리존, 스포츠존, 스터디존 등 4가지 테마로 구성됩니다. 일광 노르웨이 숲 오션포레는 12일 견본주택 오픈을 시작으로 22일 특별공급, 23일 1순위, 24일 2순위 청약을 받습니다. 당첨자 발표는 4월 30일입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7년 3월입니다. 네, 리조트형 하이엔드 아파트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변경된 일정들까지 꼼꼼하게 체크해드렸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어디로 가볼까요? 네, 이어서 인근으로 가보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역시 기장군에 공급되는 500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 소개해드릴게요. 대방건설이 시공하는 부산 장안지구 디에트르 디오션입니다. 해당 단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좌천리 361-4번지 1원에 들어섭니다. 장안지구 B3 블록입니다. 지하 1층과 지상 11층에서 25층 6개 동 총 507가구 규모인데요. 이 중 489가구가 일반 분양 대상입니다. 공급 면적은 84제곱미터 A, B, C 타입과 110제곱미터 A, B 타입 등 중대형 총 5개 유형입니다. 이 단지가 들어서는 부산 기장군은 동부산권으로 최근 묶이고 있습니다. 동부산권은 해운대와 광안리를 잇는 주거벨트를 시작으로 이른바 리치벨트 혹은 이 바다가 보이는 오션뷰 주거벨트가 다수 형성돼 있는 지역이죠. 이 오션 주거벨트가 최근 오시리아 관광단지를 사이에 두고 확장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 화두에 많이 오르는 지역이 바로 이 부산 장안지구인데요.
부산 장안 택지개발지구는 2,100여 대 세대 미니 신도시급 규모로 조성됩니다. 인근에 입주 10년 차 이상이 많은 정관 신도시나 입주 5년 차 이상 단지들이 주를 이루는 일광 신도시 등에서 신축 거주 수요가 있는 주민들이 이전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노포 정광선 1단계 사업에 따라 동해선 좌천역 일대 더블 역세권 조성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져 있습니다. 또 현재 부산 전력반도체 특화 단지도 추진 중이어서 다양한 수혜가 예상됩니다. 부산 장안지구 디에트르 디오션 단지는 단지 반경 약 300m 내에 유치원과 초등학교 부지가 예정돼 있습니다. 또 도보로 신세계 부산 프리미엄 아울렛을 이용할 수 있고요. 2027년 하반기 개원이 목표인 서울대 중입자센터와 동남권 원자력 의학원도 인접했습니다. 차로 5분 정도 이동하면 부산과 울산은 있는 동해고속도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단지의 실제 위치도 부산과 울산은 있는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커뮤니티 시설에는 실내 골프 연습장과 피트니스 등이 들어서고요. 각동 엘리베이터 2대, 전기차 충전소 42개소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분양 일정은 오는 15일 특공을 시작으로 16일 1순위, 17일 2순위, 24일 당첨자 발표 순으로 진행됩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7년 2월 28일입니다. 동부상권의 이 리치벨트가 확대될 것이다라는 전망과 함께 계속 오르내리고 있는 지역이죠. 이 부산 장안지구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자세한 일정까지 꼼꼼하게 체크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 지역은 어딘가요? 네, 다음은 경기도 광명에 공급되는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입니다. 롯데건설이 시공하는 이 단지는 광명 제9R 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을 통해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275-3번지 1원에 공급됩니다. 총 1,509가구 중 일반 분양 물량은 39에서 59제곱미터 533가구입니다. 규모는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 29층 15개의 동과 부대 복리시설이 지어집니다. 단지가 들어서는 광명 뉴타운, 광명 재정비 촉진지구는 광명시 광명동과 철산동 일원에 대지 면적 약 230만 제곱미터 부지에 11개 단지 총 2만 5천여 가구가 들어서는 미니 신도시급 재개발 사업입니다. 서울 지하철 7호선 광명 사거리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근에는 서부간선도로와 46번 국도, 제2경인고속도로 등 도로망이 있습니다. KTX 광명역도 가깝습니다. 이 직주 근접 요건이 뛰어난 단지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가산 디지털 단지가 지하철 2정거장 거리고 7호선을 통해서 강남권이나 여의도권 진입도 용이합니다.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는 차량으로 약 20분 거리에 있습니다. 생활 인프라로는 이마트와 광명 새마을시장, 광명 전통시장과 현대아울렛, 롯데아울렛 등 대형 쇼핑시설이 인접해 있습니다. 광명 스피돔과 롯데시네마 이용도 용이하고요. 주변 대형 병원으로는 광명 성해병원이 있습니다. 교육 환경은 광명 서초를 비롯해 광명 남초, 광남중, 광문중, 명문고, 경기 항공고, 광문고, 광명고 등이 모두 도보권에 위치했습니다. 철산 학원과도 가깝습니다. 최근 서울에 인접한 도시에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 공급이 많지는 않은 상황에서 이 단지는 꽤 높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입장벽이 다소 낮은 이 중소형 평형수 위주로 공급되는 만큼 4월에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분양 일정 꼼꼼히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7년 상반기입니다. 직주 근접 요건이 뛰어난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 만나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만나볼 네 번째 단지 어디인가요? 네, 이어서 대전 유성구로 가보겠습니다. 네 번째 소개해드린 단지는요, 코오롱 글로벌이 시공하는 유성 하늘채 하이엘입니다. 이 단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명동 543-1번지 1원에 공급됩니다. 총 562가구 모두 일반 분양 대상이고요. 오피스텔 129실과 상업시설 184호실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하 4층에서 지상 47층, 4개 동 규모로 상당히 고층 아파트로 지어진다는 점 특징입니다. 공급 면적은 84, 104, 112제곱미터로 중대형 평형수 위주로 공급됩니다. 주차 대수가 1235대로 가구당 2.2대 넉넉한 공간이라는 점 주목해 볼 만합니다. 계약금 실부담액 5%에 1차 계약금이 1,000만 원 정액제를 적용했습니다. 수요자들의 초기 자금 부담을 낮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착공 예정인 대전 지하철 1, 2호선 유성 온천역이 도보거리에 있습니다. KTX와 SRT가 지나는 대전역은 차량으로 약 20분 거리에 있습니다.
NC백화점과 홈플러스 유성점, 이마트 트레이더스, 대형병원 등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이 단지에 인접했습니다. 갑천과 월평공원, 유성 온천공원, 갑천공원 등 이 녹지 공간도 풍부한 편입니다. 전 가구의 이 채광과 통풍에 유리한 포베이로 설계가 됐고요. 3면 개방형 발코니 설계도 적용됐습니다. 천정고를 2.4m로 높여서 이 개방감을 확보하고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60mm 완충제로 바닥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을 연동해서 조명과 가스밸브, 환기, 난방을 제어할 수 있는 홈 네트워크 시스템과 전기, 가스 등 에너지 사용량 확인이 가능한 에너지 사용량 모니터링 시스템도 설치됩니다. 청약 일정은 15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16일 1순위, 17일 2순위 청약을 받습니다. 당첨자 발표는 23일입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8년 5월 1일입니다. 네, 청약 접수 앞둔 아파트들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이번 주에 당첨자 발표 진행하는 아파트 만나볼까요? 네, HDC 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한 대구 범어 아이파크 단지 당첨자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620번지 1원에 들어서는 단지고요. 지하 3층에서 지상 26층 4개 동 아파트 418가구, 오피스텔 30실로 구성됐습니다. 일반 분양 대상은 아파트 84제곱미터 143가구와 오피스텔 30실입니다. 이 대구 수성구의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단지 300m 내에 동산초등학교와 600m 내에 동도초등학교가 위치했습니다. 단지 1km 주변에 있는 황금중, 경신중고, 대구여고, 대구과학고 등 학교는 도보로도 통학이 가능합니다. 단지 주변 100m 내에 대구 지하철 3호선 수성구민운동장역이 위치한 역세권 단지입니다. 2호선 범어역도 800m 거리에 있습니다. 수성구 범어동의 다양한 생활 인프라도 이용 가능합니다. 단지 반경 1km 주변으로 범어공원, 대구 어린이대공원, 방송국, 구립도서관 등 생활 편의시설이 있고요. 수성구청과 수성시장, 수성국민체육센터 등도 인접했습니다. 단지에는 다양한 첨단 시스템이 적용됩니다. 공동 현관에는 안면 인식 시스템이, 단지 내 CCTV에는 범죄 예방 건축 설계가 들어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는 일정 간격으로 비상벨도 설치됩니다. 또 가구 내부에는 월패드와 통합 스위치, 스마트 스위치 등이 설치됩니다. 4월 18일이 당첨자 발표일입니다. 참고로 오피스텔은 15일에 당첨자 발표를 진행합니다. 입주 예정일도 2024년 10월로 얼마 남지 않은 단지입니다. 네, 청약 캘린더 송정은 기자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부동산 시황센터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봄 날씨처럼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